안녕하세요. 연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상반기에 제가 읽은 책들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0월 중반을 넘어서면서 가을의 한 중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니까 한번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읽은 책들을 되돌아보고 그 중에 좋았던 것들을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읽은 책이 총 39권이더라고요. 그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밌게 읽은 것, 그리고 가장 제 마음을 울린 것, 또 제 생각의 변화에 도움을 준 책들 5권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엄마가 죽어서 참 다행이야 라는 책입니다. 아역배우 출신의 작가인 제넌 맥커니라는 작가가 쓴 이 책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죽음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에세이인데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엄마와 이 작가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작가가 아역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에 생계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작가가 아역배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굉장히 푸시를 하고 서포트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큰 쇼에도 출연을 하게 되고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니까 점점 더 아역배우로서 잘해내야 된다는 압박이 심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작가는 엄마로부터 정신적인 학대나 가스라이팅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와 독립을 해서 따로 사는 시기에도 엄마가 그동안에 해왔던 정신적인 학대라던가 엄마가 했던 행동들이 이 작가의 내면에 영향을 줘서 작가가 엄마와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식이장애라던가 자신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는 등 고생을 하는 과정이 거쳐져 있어요. 책의 중후반부에서는 작가가 그런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고 상담사도 만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연애도 시작하고 이런 여러 시도들을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조금씩 힘겹게 나아가면서 어머니로부터 진짜 독립, 진짜 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책의 시작 부분에서는 어머니의 임종 직전을 다루고 책의 마지막에서는 끝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부분이 등장하면서 어머니의 죽음으로써 작가가 진정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책이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자체는 깔깔 웃을 만큼 이렇게 재밌거나 밝은 내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다크하고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독자가 읽기에 부담이 없고 또 몰입이 잘 되도록 재미있게 써놓았더라고요. 그렇게 재미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책이 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제가 넷플릭스 시리즈나 이런 미니 드라마 시리즈를 계속해서 다음화 보기를 누르면서 이어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을 해줬는데 다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 책장 넘기느라고 버스를 놓칠 뻔했다. 또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챕터를 끝내고 가고 싶어서 막 나갈 시간을 미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릴 정도로 굉장히 흡입력 있게 그 묘사를 통해서 독자를 빨아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이었어요. 두 번째 책은 조앤 디디온의 푸른 밤입니다. 이 책은 조앤 디디온이라는 작가가 자신의 딸의 죽음 이후 자신의 상실감 그리고 또 자신이 노화함에 따라서 찾아온 우울감을 자신이 사는 지역에 찾아오는 푸른 밤이라는 것에 비유를 해서 쓴 책인데요. 조앤 디디온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저는 책 자체는 이 책으로 처음 접하게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다른 작가들이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하고 극찬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읽게 된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진짜 상반기의 책으로 꼽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와, 에세이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감탄을 자아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기를 조앤 디디온을 모방한 사람은 많으나 그녀에 필적할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독보적인 글쓰기의 스타일이나 그 글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느꼈는데요. 이 책이 자신의 딸의 죽음과 그로 인한 상실감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의 어린 시절, 딸이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딸이 다 커서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의 모습, 그리고 딸이 병원에서 겨우 호스만 꽂고 숨만 쉬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봤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나타나곤 있어요.
제가 이 작가의 글 스타일에 놀랐던 점은 앞서 소개해드린 에세이는 있는 상황 그대로를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고 솔직하게 묘사해서 몰입을 이끌어냈다면 이 책의 경우에는 기억을 헤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의 기억이 그렇잖아요. 기억이 이렇게 드라마 보듯이 모든 것이 생중계되는 것이 아니라 파편화되어 있기도 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억으로 자꾸 회귀하기도 하고 또 분절적으로 기억들이 이렇게 끊겼다가 연결됐다가 끊겼다가 연결됐다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딸을 그려내는 그 글의 방식이 기억을 이렇게 헤집고 그 기억 속을 막 이렇게 헤엄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글이 이렇게 잘 흘러가다가 뚝 끊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챕터 안에서 이 딸이 결혼식 때 쓰고 왔던 화관의 꽃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글을 읽다 보면 그냥 이 사람 딸이 죽어서 힘들었구나, 이 사람 이런 상실감을 겪었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심년, 이 사람의 기억 속을 같이 헤매고 다니는 느낌이 들면서 그 상실감과 막막함이 같이 온몸으로 전해져 오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정말 챕터 하나하나 글 한 편 한 편에 그 감정, 상실감, 슬픔, 그리움 이런 감정들이 꽉 농축돼서 스며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출근길에 이 책을 읽을 때는 이제 직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막 마음이 저려가지고 기운이 쫙 빠진 채로 가라앉아서 이렇게 출근을 하기도 할 정도로 첫 번째 에세이와는 다른 의미로 몰입을 하도록 도와주는 책이었어요. 세 번째 책은 리틀 드러머 걸입니다. 스파이 문학의 대가인 존 르카레가 쓴 리틀 드러머 걸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중 스파이 이야기를 다룬 소설인데요. 이 책은 존 르카레가 쓴 다른 많은 스파이 소설들 중에서도 가장 대작으로 손꼽힌다고 해요.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감독을 한 리틀 드러머 걸이라는 동명의 시리즈 또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책을 읽을 때는 책이 650페이지가 넘어가고 제가 전혀 접하지 않았던 스파이 장르의 문학이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있고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박찬욱 감독의 그 리틀 드러머 걸이라는 시리즈를 한번 보고 나서 책을 읽으니까 그 인물들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지고 상황도 더 이해가 잘 되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얼마나 재미있게 읽었냐면요. 드라마 시리즈 보는 것부터 해서 책 완독하기까지 한 2주 반 정도 이 책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2주 반 중에 거의 2주를 잠만 자면 스파이 꿈을 꿨어요.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물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묘사해 두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스파이 문학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이 스파이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 작전이 성공할까 말까? 이런 스토리 중심의 고민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이 책의 경우에는 하나의 인물마다 복잡성을 굉장히 잘 그려놓아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 쪽에 모두 전혀 관련 없는 영국인 무명 배우 찰리가 이중 스파이로 캐스팅이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영국인 찰리는 왜 스파이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왜 그 스파이가 되는 것에 그 위험에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매료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인물이 이 행동을 하도록 추동하는 원리는 무엇인지 또 내적인 원동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책이 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을 즈음에는 가자 지구에 계속해서 이제 폭력이 가해지던 시기여서 더더욱이 현실과 이 책을 뗄래야 뗄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그전에는 마음이 아프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찾아볼 결심까지는 안 했던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역사적인 배경이라던가 지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하마스는 무엇이고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가자 지구에 집착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져서 제가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제가 유튜브로 한 40분 정도 되는 영상을 2개나 보고 책도 사서 이제 그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독서는 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현실과 맞닿는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리틀 드러머 걸이라는 책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한국에 사는 저라는 사람 이 세 꼭지점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경험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역사적인 배경, 그것도 다른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까지 관심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독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
버드런트 러셀의 행복의 정복입니다. 행복이라는 건 우리 인류의 숙제잖아요. 불행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시대에 행복을 찾는 건 지금도 그렇고 이 책이 출판된 몇십 년 전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걸 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버드런트 러셀이라는 학자는 철학, 수학, 과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40여 권의 저작물을 남긴 철학가이기도 하고 1950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문필가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사회정치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해요. 작가의 이력이 이렇다 보니까 작가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던가 원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학자가 이번 책에서만큼은 사회적인 해결 방법, 구조적인 해결 방법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해답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다른 작가의 이 저서에 비해서 굉장히 실용서 같은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인생 선배, 그것도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고 통찰력이 뛰어난 인생 선배가 저에게 그래, 너 불안할 땐 이렇게 해봐. 너 소외감이 들 때는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저에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팁을 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좀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문장들을 많이 건져낼 수 있었고 또 그런 통찰들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 안온 작가의 1인칭 가난입니다. 이 책은 태어났을 때부터 19살까지 기초수급 대상자로 살았던 작가가 자신이 경험한 가난을 온전히 1인칭으로 풀어 쓴 에세이입니다. 책이 굉장히 얇고 작은 편인데 이 책에 담긴 내용은 그렇게 얇거나 짧거나 작다고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말 1인칭으로 자신이 경험한 가난을 그 단면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줬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가 점점 성장을 하고 또 세계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면서 가난이라는 것이 점점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야만 해서 숨겨지고 또 가난의 단면, 그 울퉁불퉁하고 까끌까끌한 그 단면들이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코팅 처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면 일단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가시화가 되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가난을 점점 죄악시하고 가난을 점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잠깐이나마 보이는 그 가난의 단면마저 매끄럽게 코팅을 해버리는 이 시대에서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많은 담론이 오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볼 기회가 부재하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던 중에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은 1인칭으로 가난을 묘사하면서 코팅을 뜯어내고 그 가난의 단면, 울퉁불퉁하고 조금은 거칠거칠하고 조금은 정말 따가울지라도 그 단면을 독자들이 만져보고 느껴보도록 하면서 가난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졌던 그 가난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작가가 연애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계기였는데요. 작가는 중학생 때부터 쉼없이 연애를 쭉 이어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연애를 딱 끊고 그때 이후로 연애를 쭉 안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애인과 자신이 이제 갈등을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반복되는 갈등이 사랑 싸움, 애정으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철저히 계층 갈등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 그리고 민주적인 세상에 사니까 이제 옛날처럼 계급이나 계층 이런 거는 없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계층과 계급이 존재한다는 걸 모두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쉬쉬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연애라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에 계층이라는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다 개입하면서 이 사적인 것도 온전히 사적일 수만 없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사회적인 정체성, 계급 이런 것들이 나의 사적인 감정에도 오롯이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이 불가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계층 갈등이라는 개념에 좀 흥미가 생겨서 이 이야기를 저희 연인에게 했는데 연인이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계층 갈등 그런 거 있지. 너랑 나 사이에도 계층 갈등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계층 갈등이라는 개념을 좀 머리로만 이해하면서 신기하다, 놀랍다 이렇게 했는데 연인이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이 쿵 이렇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연인과 이 계층 갈등, 그리고 계층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 계층 갈등에서 제가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예민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사적인 영역에도 결국에 이런 계층이라던가 계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면 나의 다른 관계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 그 이후에 제가 생각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면서 알게 된 게 저희 가까운 친척과 제가 또 계층 갈등을 하는 것도 있었고 정말 가까운 친구랑도 미묘한 계층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고요.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계층 갈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나의 위치성을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 좋았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계층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없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면 계층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껴도 이게 계층 갈등이라는 구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저러는 게 왠지 싫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비호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그 감정을 해석하게 되는데 제가 느꼈던 불편한 감정들, 불쾌했던 감정들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알게 되는 게 또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어요. 리틀 드러머 걸었을 때 얘기했다시피 책이 책에서만 끝나지 않고 현실과 나를 이렇게 꼭지점으로 이어주는 독서가 제일 좋은 독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굉장히 얇은 책 한 권으로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이 이야기를 진짜 저희 거의 모든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이 책 또한 저의 현실과 저와 이 책을 이렇게 연결 지어주면서 저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사회를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던 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반기 동안 재밌게 읽었던 책 5권을 가열차게 떠들면서 소개해봤는데요.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의 책 추천이 누군가에게 가 닿아서 누군가의 책장을 또 누군가의 일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책 읽고 연말에 하반기 책 추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생각을 나눠요.